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9일 정묘 첫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9일 정묘 두번째 기사 정운이 아뢰기를 신들은 어제 친정하여 군사를 독려하시겠다는 하교를 보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긴급한 적보는 바람탄 불길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병력만으로는 만에 하나도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도둑이 중국의 대장으로서 현재 성 안에 있으니 방어에 대한 여러 가지 계책을 상께서 함께 상의하여 피차간에 손발처럼 움직이면서 한마음으로 해나간다면 성공할 전망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신들이 감히 이러한 뜻을 아뢰었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한번 왕래하게 하는 것이 어찌 상께에서 한번 왕림에 의정하시어 저들의 마음을 조금 강하게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설사 내정께서는 비난한다 하더라도 상께서는 중국 장수와 함께 방어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상의하여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실로 신료들과 결단하여 행할 일이 아닙니다. 어제 양경리의 말한 것을 보건대 마음이 안정되면 기가 강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가 꺾인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사체에 있어서 적의 형세는 자꾸 위급해지는데 상께서 중국 장수를 만나 상의하지 않으시면 혹 군무가 잘못되어 피차에 군사들이 사기가 격려되지 못하게 될까 근심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9일 정묘 세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도둑을 만나 보기는 하나 어떠한 일을 상의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하니 회개하기를 적의 형세가 위급해지고 있으니 어떤 일을 막론하고 그 가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만나시는 날 중국 장수를 보면 격려시켜 고수한다는 뜻을 개진하는 동시에 중국 장수도 협력하여 방어함으로써 피차 간에 정의가 서로 통해야 하고 서로 막혀 피차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신들이 도둑을 만나 보시라고 하는 것도 그 뜻이 이와 같은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의해야 할 것은 양진 두 총병의 군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제때 계속 원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적이 경상도에 대한 방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힘을 다하여 호남으로 향하고 있으니 시급히 일찍 군을 안동 등처에 진주시켜 적의 뒤를 견제하는 형세를 보이소서. 그러면 적은 뒤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적세가 서울로 진격할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방어책 역시 미리 간구해 놓아야 그때 가서 망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조사하여 품위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성지에 따라 참작하여 개품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신들의 얕은 생각으로는 이러한데 이 밖에도 토론해야 할 절목이 없지 않을 것이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개토록 하여 면강하시는데 대비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선조실 91권 선조 30년 8월 9일 정묘 네번째 기사 대사원 이기집이 권춘란 지평 성 이문이 아리기라. 이와 같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인심이 흉흉한데 도하에는 내전이 장차 피난하려 한다는 소문이 전파되고 있어 경동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때에 그런 거조가 있으면 백성들은 더욱 의구하여 헛터지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감히 아뢰었던 것인데 비변사에 내리신 비만기를 삼가 읽어보고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대부의 가속들이 도선을 떠나갔다는 말이 서울 거리에 자자한데도 신들이 미처 적발하여 취지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신들의 직을
파척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물론은 기다리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9일 정묘 5번째 기사 대사관 이희덕 사관 남희신 헌납 이상신 족 정은 주즙이 아래기래. 이와 같이 변경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백성들은 모두 흩어질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만약 내정께서 피난하신다면 성안은 텅 비게 되어 수습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을 아뢰었던 것인데 비변사에 내리신 비만기를 보고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대부의 가석 중에 몰래 도성을 빠져나간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신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여 즉시 농계하지 못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큽니다. 신들의 죄를 파척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9일 정묘 6번째 기사 장령 송존 지평 500명이 와서 아뢰기를 대사원 이계 대사관 이희덕 지비 권춘난 사관 남이신 지평 성임은 헌납 이상신 정은 주집 등이 모두 이념하고 물러났습니다. 변보가 날로 위급해지고 중의 인심이 불안하여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려는 마음 품고 있는데 도하에는 내전이 곧 비난길 갈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때 이런 거조가 있게 되면 인심을 진정시킬 수 없겠기에 이목의 관원으로서 들은 대로 아뢰어 닥쳐올 불상사를 방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대부의 가석 중에 먼저 도성을 빠져나간 자가 있다고 하나 그들이 어두운 마음을 틈타 비밀리 행동했다면 확실히 눈으로 본 일이 아니므로 적발하여 취재할 사항이 못 되었을 것이니 별로 실수가 없습니다.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9일 정묘 7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행행하여 마 도독을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흉족의 계책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대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니 도독이 말하기를 달자라면 그들의 정상을 상세히 알고 있어 예측할 수 있지만 외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적세가 저렇게 급한데 우리나라는 병력이 미약하니 대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니 도독이 말하기를 귀국의 사정은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도 있고 병졸과 식량도 있으니 적병이 적으면 나가서 싸우고 적병이 많으면 들어가서 지킬 수 있어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지키면 반드시 견고하게 수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국은 그렇지 못하여 성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식량마저 없으니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계책을 잘 활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큰 강의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인께서는 파수할 뜻이 없습니까? 하니 도독이 말하기를 평지라도 지켜야 하는데 한매 이와 같은 천년의 요새지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한강뿐 아니라 상류까지도 지키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절하여 살이하기를 청하자 도독이 읍만 행하자고 하여 마침내 읍을 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내리신 전교를 보았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신들이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들이 여러 재상들과 다시 반복하여 상의해 보았는데 만약 족보가 위급해질 경우 입히하시는 것은 부득이한 사세입니다만 지금 마 도독이 중국의 대장으로서 서울을 지키고 있으니 이러한 일은 그와 상의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접반사 장운익으로 하여금 잘 조사하도록 하여 적절한 기회에 알리도록 함과 동시에 그의 뜻을 파악하고 다시 적세를 관망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임기응변하는 계책을 쓸 때는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고집만 부린다면 국사를 거르치게 될 것이다. 만약 적의 기세가 치성하여 중국 군사가 당해낼 수 없게 되면 중국 군사가 난병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전은 우선 머물러 두고 다른 나인들은 때가 늦기 전에 속히 조처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왕자들이 텅 비어있는 성 안에 모두 있으니 이 또한 원려가 못된다. 송나라 신하들의 일을 보지 않았는가? 비록 한 사람이라도 어찌 중요한 관계가 없겠는가? 지금 나인들과 어린 왕자 약간을 먼저 피하게 해야 마땅할 것이니 결정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뜻을 모두 알라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장은익의 기사를 보면 서울에 있는 사서인이 속속 성을 빠져나가서 성이 거의 비게 되었다 하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무지한 소민들은 말할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유식한 사대부들까지도 버젓이 자행하고 있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법사로 하여금 교찰하여 검단하게 하는 한편 병조로 하여금 사대문 수문장들에게 특별히 기차를 강화하도록 언명을 내리게 하여 만약 출성하다가 체포되는 자가 있으면 빠짐없이 중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0일 모진 세 번째 기사. 이 헌국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이 길을 지돈영 부사로 윤단물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권협을 호조 참의로 최천건을 사헌부 칩의로 민목룡을 사관은 사관으로 이철 나급을 사헌부 장량으로 이함 장만을 사헌부 지평으로 권춘란을 성경관 직강으로 송일을 사관원 헌납으로 이상신을 예조정랑으로 500명을 시강원 사서로 이심을 홍문관 수천으로 남이신을 시강원 문학으로 송준을 시강원 필선으로 정혹을 사관원 정원으로 성이문을 종묘서 영으로 조집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분의 복수 군청이 아뢰기를 본군에서 모집한 사람은 대부분 시저인이나 이서 그리고 공사 노복들로 구성된 오합질로서 교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여 아직 굳게 단결하지 못한 군사들입니다. 지금 저거에게서는 급박한 듯하고 도성은 소유스러워 사람들이 저마다 도피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본군에 응모한 무리들도 이런 조짐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기율을 엄중히 하지 않으면 인심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도피를 꾀하는 자가 있으면 엄중하게 벌을 주고 심한 자는 군중에 효시하라고 경외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항복이 병으로 사직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김명원을 병조판서로 이항복을 오성군으로 박진원을 병조주화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장중군을 이름은 장욱연이었다.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나인과 어린 왕자들을 우선 해주로 피난시키되 입많은 사복시 차지 내관으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선정관 금군 포수 야학관을 선발하여 호송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2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왕자를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재상 몇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서로 외방에 떨어져 있을 때 만일 의외로 주선해야 할 일이 있으면 대신도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2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도둑이 축성한다는 것을 경들은 믿는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한 일인가? 저들이 내성을 축조한 뒤에 문득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또한 외성을 쌓아야 지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지혜로운 일인가? 지혜롭지 못한 일인가? 만약 그와 같은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식견이 없는 한날 졸렬한 장수일 뿐이니 어떻게 적군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는 우리를 속이려는 슬책에 불과하다. 아마도 칙서 내용 중에 축성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방법으로나마 책임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호족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외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만약 호족과 같이 외적을 본다면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축성에 대해 늦게 하거나 빨리 하거나 하는 대로 놔둬야 할 것이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2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비만기로 하교하신 내용을 보건대 성상의 뜻이 확연히 드러나
대개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원근을 막론하고 누구인들 이에 감격하여 적과 싸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신들도 감격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뜻을 서울과 각도에 유하되 사신으로 하여금 적절한 문장을 만들도록 하여 시급하여 반포하여서 각도의 정병을 감사가 거느리고 오라고 이미 명령하였고 그 가를 수행할 장소는 병조에서 그 절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군사가 적으니 각도에서 징집된 군사가 올라오기를 기다린 후에 부서를 편성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알았다. 사신에게 찬수를 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2일 경우 6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은 어린 왕자와 나인들을 우선 대피시키려는 말씀을 듣고 민망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 가슴을 치면서 차라리 죽어서 보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당초에 군사와 식량을 중국에 요청한 것은 상께서 도성을 함께 지키고 흉적을 함께 토벌하여 옛 문물을 회복하고 종사를 튼튼히 하려는 계책이었으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외 시민이 모두 기뻐하면서 하루속히 중국 군사가 도착하기만을 고대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중국 군사가 도착하였을 때는 외적에게 복수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어왔는데 불행히도 왕자와 나인을 대피시킨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심이 다시 괴상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통분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조로 하여금 100여 명의 군사를 선발하여 오는 15일에 여러 후궁과 왕자 및 왕녀 그리고 동궁의 시녀까지 해주로 떠나게 할 것이라는 말이 태북시의 이첩에서 나왔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와은은 그래도 막을 수 있지만 임금의 명령이 이러하니 대수 군민은 이제 다시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말하기를 내전의 거둥이 이러한데 우리만이 빈성을 외로이 지키다가 부질없는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나마 살아남은 백성들이 모두 달아날 경우 인심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금지시키려 하십니까? 성이 텅 비게 되면 과연 중국 장수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홀로 남아 지키면서 절박한 위험 속에서 환난을 당하려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중국 조정에서 주본을 올리고 군사를 철수하여 귀국하라 하기라도 한다면 흉종은 그 다음날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사만이 2번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군신상하 모두 어육이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상께서 아무리 후궁을 보호하시려 해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바로 시민들이 통곡하며 죽고 싶어하는 까닭인데 상께서만 이러한 생각이 없으시니 신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는 사세를 살펴서 조처하신다면 해결할 방도가 생기질런지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대피시키는 데에만 급급하시어 중국 장수들로 하여금 크게 화를 내게 해 불측한 환난을 일으키려 하십니까? 임금의 한 몸은 종사에 관계되고 묘사의 전망은 지금 왕자와 나인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들은 마음이 꺾이고 사기가 끊겨 아랠 바를 모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어 후궁과 왕자를 출송하라는 명을 정지하소서. 아니 상이 매양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0일 경우 7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비만기를 읽어보니 왕자와 나인을 우선 헤이주로 대피시키는 일에 대해 이미 성산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들이 일찍이 장은익의 계사를 보건대 도덕이 이미 성중의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온 성이 텅 비게 되었다는 일을 상사에 보고하면서 미안한 말을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 유격이 품침한 내용을 듣건대 남은 성이 모두 비었다는 말이 있었고 오늘 장중군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왕자와 나인을 우선 대피시켰다는 말은 갑자기 도독에게 알리면 그는 반드시 국왕은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금하지 않더니 이제는 중국 궁중 식구까지 내버려 한다. 이는 필시 우리에게만 적을 맡기고 성을 비우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군무를 수행해 나가겠는가 하면 매우 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사의 각 아문에 보고하고 또 주본을 올리라고 하면 반드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니 사세가 그렇게 되는 날에는 우리나라는 장차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기절할 것만 같습니다. 대체로 어느 나라의 형세는 다만 인심을 규합하고 중국 군사에게 공급하여 적을 방어하는 데 형령만 한다면 적의 기사가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승승장구하여 서울까지 접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며 버텨나가다가 뒤에 오는 중국군이 집합하면 그때는 하늘도 우리나라로 도울 것이니 적을 초토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적이 두려워서 피난할 궁리만 하다가 나라의 근본이 먼저 무너지게 되면 필시 망하고 말 형편이 될 것입니다. 설사 떠난다 해도 이러지 못할 것이니 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단 차라리 만에 하나라도 보존할 수 있는 계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인과 어린 왕자에게 서울에 머무르신다 해도 서울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차라리 다른 것을 대피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신들도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왕자와 나인이 계속 성을 빠져나가면 중국인들이 볼 때 내정께서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방의 백성들도 이 소문을 들으면 또한 내정까지 성을 나갔으니 이제는 끝장이 났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정의한 군사를 널리 모집하여 호가에 쓰려 한들 그 누가 응하겠습니까? 제신 중에 불청한 자는 자기 가족들을 먼저 내보내기도 하는데 지금 전하께서 왕자 나인을 내보내지 말기를 바라고 있으니 신들의 죄는 10,000번 죽어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 존망의 덕에는 서울을 진정시키고 고수하는 일뿐인데 어찌하여 신하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여 망하고야 말 조치를 굳이 하려 하십니까? 옛날 전국시대에 증묵이 처했던 것은 전후 같은 상황이었고 성을 지키던 전단도 앞뒤 같은 사람이었으나 다음날 아침 사기를 가다듬고 성을 순시하면서 손수 북채를 잡고 북을 쳐서 군사를 독려한 결과 마침내 적인이 황복하였으니 그 성유와 정신이 한번 전이되는 사이에 성패가 즉석에서 반가름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께서 왕자와 나인을 우선 대피시키겠다는 명을 거두시고 다시 사태를 관망하면서 조처하시되 몸소 성을 순시하여 서울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뜻을 보여줌으로써 인심이 흩어지기 전에 진정시키소서. 용렬한 신들이 근밀한 자리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이 정교를 감히 경솔하게 예사에 내릴 수 없기에 지극히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매번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2일 경우 8번째 기사 낮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2일 경우 9번째 기사 헌문관이 상차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국사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위급하다 하겠습니다. 누란의 위기보다도 더 위급하고 물새는 배보다 위태롭다 하겠으니 함께 멸망해버릴 환란이 목전에 박도하였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신들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되었겠기에 지난 일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 전하께서 다시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박도한 화를 구제할 길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또한 무식한 말이라고 취할 것이 없다고도 하지 마시고요. 시험삼아 한번 살펴보아 주소서. 100년 되는 큰 나무 가지와 잎에 손상이 없는데도 어처구니 없이 쓰러지는 것은 뿌리가 뽑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가 형세는 가지와 잎이 모두 어느 한 군데에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는데도 도성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뿌리가 쓰러지는 것과 같으니 국가가 장차 어디에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임진년에는 국맥이 그다지 상하지도 않았고 왕강이 그다지 허물어지지도 않았으며 백성은 수가 많고 삶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민심이 지금처럼 이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대가가 한번 거둥하자 국문을 나가기도 전에 백성들은 군상이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당시 파워를 하실 때 갑자기 무너지던 모습은 신민으로서 참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만국에 이르지 않고 오늘날까지 보유하게 된 것은 천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천행을 다시 바랄 수야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사정은 임진년과는 형격이 달라서 도성에서 한 걸음만 나가도 백성이 모두 원수가 될 것이니 더 갈 것도 없고 종사도 따라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 중에 누가 이런 사정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요즘 묘당에서의 논의를 왕자와 나인을 대피시키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흉직이 국경에 주둔한 지 몇 해가 지났는데도 묘당의 여러 제신들은 공격하고 방어하는 데 대한 계책은 한 가지도 착실하게 강구하지 않고 번번이 도성은 지킬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근본이 되는 것을 버리고 달아날 계책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때를 지어 일어나 비난을 퍼부어 서울을 고수하자는 설을 호언장담이라 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배척하기도 하니 뛰어난 식견을 가지신 성상께서도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상의 식견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로 여러 신하들이 죄인 것입니다. 창을 잡고 피를 흘리겠다는 뜻은 없고 단지 잠시라도 안일하게 지내려는 마음만 가지고 세태를 관망하면서 그저럭저럭 시일을 보내고 있어 전하께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굽어보시며 하나도 믿을 만한 곳이 없어 원대한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조금이라도 위태롭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선 처자를 보호할 계책만 생각하여 재산을 챙겨 어린 자식들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가니 이렇게 된 백성들도 이를 본받아 며칠 안으로 도시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오늘의 이슬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으니 도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계책은 도성을 버리고서는 국가를 보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성을 일단 버리면 사방이 와해되어 결국에는 외적의 사악에만 앙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적들이 승승장구하여 곧바로 무인지경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어느 한 곳도 견고한 지역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압록강까지 가고 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바다에 빠져 죽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면 가슴이 찢어지려 합니다. 지난번 정교할 시기를 위로는 부모의 나라가 있고 중국 장수들이 안팎에 포진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세가 아무리 위급하다고는 하나 완전히 패망한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비변사에 종사하는 여러 제신들은 수호할 방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아니하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서 오직 적세를 서서히 관망하자는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들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갈 것이라 여겨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전하로 하여금 임진년의 전철을 다시 밟게 하는 것에 불과하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하께서는 종사를 위하여 계책을 깊이 생각하시고 고수할 뜻을 굳게 정하시어 의연하게 분발하시고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천하의 일은 말과 실제가 같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2일 경우 10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정윤우가 체계하였다. 군문 차관이 말하기를 이달 5일에 외적이 의령에 돌입하여 진주, 곤양, 하동 등처에 가득 차 있다. 우병사는 성을 버리고 합천으로 퇴진하였으며 도원수는 성주, 검산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도채찰사는 후퇴하여 금호, 산성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0일 경우 11번째 기사 이상신을 사헌부 장령으로 성 이문을 사관원 헌납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3일 신내 첫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임진난을 겪은 뒤로는 군율이 해이해지고 인심이 헛해져서 군신의 의리를 망각하고 있으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병일에 무후반에 속하는 관원으로서 우리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은 자가 적지 않은데 이처럼 위급한 때 향곡으로 물러가서 태평하게 세월을 보내며 전혀 관계없는 남의 나라의 일을 보듯 하니 더욱 놀랍고 통분스럽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 허다한 무사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취재할 수는 없으나 당상관으로서 한번 물러간 뒤에 다시 오지 않는 자들 중 늙고 병든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잡아다가 추국하도록 명하시어 군정을 엄숙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3일 신미 두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사직과 종묘의 시인이를 평상시에는 어떻게 수직하였는가. 이와 같이 흉흉하고 위급한 때를 당하여서는 시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믿을 만한 사람을 특별히 선정하여 주의하러 숙직하면서 이탈하지 말고 호위하도록 해야 한다. 종묘에는 종실로 하여금 당번을 나누어 숙직하여 의외의 변에 대비케 하고 만일 국사가 어렵게 되면 그대로 숙직하던 사람이 바로 호위하게 하라. 이러한 일은 상세하게 살펴서 미리 시행해야 한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서 일의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할 수 없다. 마침 생각이 떠올랐기에 하는 말이니 할 수 있으면 시행하고 할 수 없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뜻을 제주에게 은밀히 고하라.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3일 신미 세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근본이 무너지면 형세상 반드시 망하는 법이고 궁궐이 동요되면 진정시킬 길이 없습니다. 신들이 삼가보건대 요즘 도성 백성들이 뿔뿔이 달아나서
장차 온 성이 텅 비게 되었으니 이를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일이야말로 오늘날의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듣건대 어린 왕자 그리고 동궁 시녀들을 먼저 해주로 피난시키라는 명이 이미 하달되어 태복은 말을 선정하고 병조는 군사를 정돈하여 15일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 신들은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내전을 대피시키지 말라는 소청을 윤호바꿔서 모든 시민들이 감격하지 않은 이가 없어 흩어져 비난했던 자들도 모두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동료되었던 자들도 안정되려 하는데 이런 정규를 듣게 된다면 중의 백성들이 서로 다투어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변보가 위급하지 않다면 어찌하여 이러한 거조가 있겠는가 하며 다시 붕괴되고 이산되어 나라는 결국 텅 비고 말 것이니 중국군과 협력하여 도성을 지키려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경리가 분부하고 도덕이 당부하는 뜻은 모두가 우리나라를 위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나온 것임이 역력한데 앞으로 이런 거조가 옳다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에게 노여움과 의아심만 유발시킬 뿐입니다. 전일 중국 장수를 따라 굳게 지키면서 적을 방어하겠다고 하신 전하의 말씀은 너무도 위대하셨으므로 원근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였고 중국 장수들도 전하의 결단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심이 이산되느냐 결집되느냐 종묘사직이 보존되느냐 멸망되느냐 하는 이 시기에 유독 전하의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시니 신들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심이 한번 흩어져 도성이 텅 비게 되면 중국 장수들은 곧바로 군사를 철수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외적의 근거지가 되고 사방은 점점 위축되어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니 그때는 전하가 아무리 후궁을 보호하시려 해도 어떠한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신들은 바로 이런 점을 염려하여 통곡하는 것입니다. 제신 중에 불충한 자가 혹 가석을 먼저 대피시켜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 정한 법률이 있으므로 죽여도 애석할 것이 없거늘 이제 어찌하여 제신들의 불충함을 본받아 이와 같이 멸망을 재촉하는 거사를 하신단 말입니까? 이는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는 일이니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급히 여러 후궁과 왕자들의 비난길을 멈추게 하여 인심을 진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자신의 일을 용서하는 데는 허리멍텅하게 하고 남을 책하는 데는 명확하게 한다는 옛말이 있다. 나는 요즘 병이 들어 막막하여 조치할 바를 모르겠다 하였다. 도망갈 생각뿐이구나.